네, 안녕하세요. 12월 17일, 네, 셀트리온 미스테리한 일이 또 발생이 되었네요. 어제도 장 마감 후, 네, 약간 6시 마감 후에 대량 매매가 53만 천주 뭐 얼마 정도 나왔죠. 오늘도 똑같은 수량, 네, 100% 똑같은 수량으로 일단은 또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장 마감이 되었을 때는 제 기억으로 거래량이 한 47만 주 정도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6시 지나고 나서 똑같이 또 53만 주가 나오면서 또 100만 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제 오늘 네, 이틀 연속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의 추측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뭐 내일 봐야 되겠지만 그죠, 공매도 뭐 제가 이것도 그냥 단순 추측입니다. 뭐 어제 오늘 좀 마감 영상에서 그죠, 그 NH가 매수한 부분, 네, 기존에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량 저항고 보유자, 네, NH투자증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공매도 저항고 셀트리온 184만 주, 네, 170만 주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184만 주, 180만 주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셀트리온의 12월 13일 기준상으로 네,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저항고 보유자 모건 스탠리 원래부터였고 그죠, NH, 메릴린치, 삼성, 하나대투, 한국 SG, CT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는데요. 일단은 뭐 이거 가지고 그죠, 제가 오늘 마감 영상에서 조금 NH가 어제 장후 대량 매매 나온 부분, 조금 공매도 쇼커브링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그거면 그죠, 쇼커브링 하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는 네,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그랬으면 했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나와서 요거를 조금 추측을 해보면 약간 다시 IMM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제 기준상으로는 지금 약간 창구를 바꿔가면서 네, 창구를 바꿔가면서 IMM 쪽이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네,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런데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주가 방향성에는 네,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가지고 그죠, 장후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하방 간다 빠진다,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일단 주가가 빠진 원인, 뭐 시장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하네요. 네, PBM 쪽. 일단 약간 트럼프가 미국의 PBM 역할 축소, 요게 오늘 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삼바도 뭐 2%대 빠졌고 그죠. 요 내용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라고 하는 PBM들의 역할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PBM은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제약사한테 리베이트를 받고 처방집에 약품을 등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신약도 PBM이 등재를 안 해주면은 팔지를 못하는, 이른바 이제 슈퍼갑이다, PBM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진펜트라를 미국 3대 처방집, PBM 처방집에 등재했다,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PBM의 역할이 앞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뭐 약값을 낮추겠다. 이게 제약 바이오 업계에 많이 부정적인 이슈인가요? 부정적인 이슈일까요? 사실 우리 협상 상대는 글로벌 헬스케어와 협업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가지고 신약 임상을 같이 진행하는 라이센스 아웃 모델이 대표적인 바이오 벤처 업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 쪽이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PBM 업체들을 뚫어가지고 그쪽을 통해 이쪽에 약간이나 등재가 되고, PBM 업체에 등재가 되고, 그러니까 추천 리스트죠. 네. 그리고 나서 영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PBM 역할이 줄어들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회장이 건강보험 파트를 맡고 있었던 보험장이 피살이 되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분명히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지만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밈으로서 승격가 되면서 약간 영웅시되는 이런 구조가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높은 약가에 대한 이런 불평과, 그리고 보험금은 많이 내는데 실제 받는 부분 자체는 적은됐다는 이런 불평 불만이 고조가 되면서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하는, 영웅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이런 부분을 좀 손보겠다는 부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PBM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크게 흔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뭐 앞으로 PBM 역할이 만약에라도 좀 줄어들게 되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앞으로 더 부상을 하게 될 것이고 국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괜찮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저는 CDMO 기업들은 굉장히 좀 환호하고 잘 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게 손기술이 뛰어나다, 또 굉장히 정밀하다라는 게 있는데 네. CMO와 CDM은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CMO는 위탁 받은 걸 그대로 생산해 주는 거고요. CDMO는 같이 초기 단계에서 약간의 개발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서 랩상에서 개발하는 것과 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데서 또 연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화됐다고 보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뭐 셀트리온 이런 쪽 관련해서 CDMO 관련된 관련주들은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PBM 역할이 줄어든다는 게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어쨌든 CDMO 쪽은 그걸 별개로라도 좋을 것 떠나서라도 같습니다. 민망하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 오늘 네, 뭐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뭐 이게 뭐 틀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오늘 좀 제약바이오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요거 이슈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장후 대량 매매 똑같은 수량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53만 1567주, 오늘도 53만 1567주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어제랑 오늘 일단 공통점, 일단은 약간 그 개인 외인 기관에 대한 그 수급이 일단 3시 반이랑 6시 끝나고 나서 그렇게 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부분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 보험투신, 뭐 사모펀드,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 대한 부분도 3시 반이랑 6시 마감된 부분이랑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이게 일단 뭐 외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물량을 왔다 갔다 했다. 또는 개인이랑 뭐 기관이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좀 그 거래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이면 개인, 외인이면 외인, 기관이면 기관, 요렇게 될 듯 합니다. 일단 어제 기준상으로는 그죠. 어제 기준상으로는 대신해서 매도를 했고 NH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거를 일단 조금 더 보시면 기존에 그 IMM이 그죠 테마색 물량을 받아올 때 대략 한 118만 주 정도를 받아왔거든요. 118만 주 그때 당시 평당가 한 16만 9천 원 정도에 받아왔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99% 약간 확실한 부분이고요. 118만 주를 16만 9천 원에 받아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MM이 들어오면서 그죠 뭐 셀트리온의 중장기적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IMM이 이제 뭐 매수하고 나서 3월달 정도에 3월 14일이랑 3월 28일 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12월달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가 19만 3,200원이죠. 그러면 16만 9천 원 대비해서 19만 3,200원, 14.3%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118만 주 중에서 그죠 또 삼성전자, 삼성증권, 고액자산가 쪽으로 일단 재판매가 된 부분이 있죠. 일단 그 부분은 빼더라도 단순하게 수익률만 보면 대략 한 7개월, 8개월 정도 해서 한 14.3%대 수익이 났습니다. 셀트리온이 중간에 껴서 그죠 7.5%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것보다 거의 한 2배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그죠 셀트리온이랑 일단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IMM 쪽에서 일단은 물량을 이제 사들인 물량을 팔았다, 말 그대로 다른 쪽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쪽에서 일단 공시가 나올 겁니다. 일주일 이내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IMM 쪽에서 뭐 재판매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요게 조금 다시 한번 일단 IMM 쪽에서 그죠 2번에 걸쳐서 셀트리온 그 테마색 물량을 3월 14일 날 118만 주 그리고 3월 28일 날 49만 주 가량을 받아왔거든요. 그때는 NH 창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기타 법인 쪽에 일단은 적용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3월 14일이랑 3월 28일 테마색 외국인이죠. 외인 쪽에서 매도 물량 자체가 NH 쪽으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죠. 요거 테마색이랑 IMM 쪽이랑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고, 뭐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IMM 쪽에서 삼성증권 고액 자산가 쪽으로 5월 17일 날 넘겼죠. 59만 주 정도. 이 부분은 그죠.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삼성증권 NH에서 매도를 하고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단 기관 투자자 그냥 치고받고 한 부분이라서요. 기타 법인 쪽도 적용이 안 되었고, 뭐 3시 30분 약간 6시 기준상으로도 뭐 개인, 외인, 기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2월 16일 날 53만 1567주 나왔죠. 기타 법인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단순하게 그동안 조금 의아해 했던 거죠. 많이 샀던 대신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그 물량을 NH가 받아갔습니다. 이게 IMM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12월 17일 이틀 연속 53만 1567주 똑같이 기타 법인 쪽에 적용이 안 됐거든요. 기타 법인 쪽에도 적용이 안 됐고 동일합니다. 제가 다 확인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여기도 뭐 NH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내일 돼야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인지 혹시나 이제 제가 약간 창구를 다 뒤져봤거든요. 어차피 53만 주 나왔으니 그죠. 오늘 일단은 순매수 1위가 신한증권 34,000주, 그 다음 미래, IMM, NH도 1,800주밖에 안 샀고, 일단 매도 한쪽에도 오늘 보면 메리츠가 600주, 뭐 삼성증권 2,000주. 그래서 이게 아무튼 업데이트가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내일 업데이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일 될 듯한데요. 그러면 내일 거래원 창구를 봐야 될 듯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도 NH가 매수를 했고 뭐 대신해서 매도를 했던, 아니면 최근에 많이 샀던 쪽이 또 메리츠인가요? 뭐 많이 샀던 창구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샀던 창구가 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구인지 뭔지는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창구에서 팔아서 NH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IMM 쪽에서 그죠, 처음 1, 2차 테마색 물량을 받아간 게 167만 5천주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IMM 물량이 그냥 불가피한 사항으로 최근에 기사 보면 그죠, IMM이 뭐 LNF 쪽에서도 뭐 12 재투자하고 뭐 등등등 뭐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금 뭐 포트폴리오 약간 조정 뭐 등의 뭐 이슈 상으로 테마색 물량 받아왔던 부분을 불가피하게 팔았다라고 하면 삼성증권에 59만 주 팔았고 어제 53만 주, 오늘도 동일하게 53만 주, 그럼 한 165만 4천 주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테마색 물량 셀트리온의 테마색 물량 167만 5천 주, IMM이 그냥 매수한 물량을 거의 다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 2만 주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차이 뭐 2만 주는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보면 그죠. 일단은 이게 뭐 공시가 이게 IMM이 팔았다라고 하면 일주일 안으로 공시가 나올 거거든요. 이때도 홀딩스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한 7, 8개월 동안 14%대 수익을 가져가고 7.5% 수익 확정에다가 7.5%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좀 받아왔고, 남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랑 수익 분배 당연히 공시 대상이겠죠. 그거 말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아니면 그죠, IMM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기관 한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냥 또 다른 기관 쪽으로 약간 뭔가 좀 넘겼다, 뭐 이렇게 그냥 기관 대 기관에 간에 뭐 아무튼 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넘겼다, 요 정도 아니면 그냥 IMM 쪽 부분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냥 기관 쪽으로 넘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시 대상은 아니고 그죠. IMM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시 재판매해서 다 팔았다라고 하면
일주일 안으로 공시가 나올 겁니다.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요런 조금 내 근거를 보고 수량이라든가 사항을 보면 창구를 바꿔가면서 기존에는 그죠 NH가 IMM이 매수했던 창구가 NH 부분이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NH에서 일단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NH 창구를 그대로 이용했다라고 하면 네. NH에서 매도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NH가 매수를 했습니다. 대신이 매도를 했고 그죠?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보면 뭐 창구를 바꿔가면서 조금 혼선을 주기 위한 창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물량을 모두 넘겼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뭔가 나와봐야죠. 공시가 안 나오면 이거는 모르는 부분이고 그죠.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요거는 IMM일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높지 않을까 싶네요. 결론적으로 주가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